이번 시간에는 도종환 시인의 여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언덕 위에 줄지어선 나무들이 아름다운 건 나무 뒤에서 말없이 나무들을 받아 안고 있는 여백 때문이다. 나뭇가지들이 살아온 길과 세세한 잔가지 하나하나의 흔들림까지 다 보여주는 넉넉한 허공 때문이다. 빽빽한 숲에서는 보이지 않는 나뭇가지들끼리의 균형, 가장 자연스럽게 뻗어있는 생명의 손가락을 일일이 쓰다듬어 주고 있는 빈 하늘 때문이다. 여백이 없는 풍경은 아름답지 않다. 비어있는 곳이 없는 사람은 아름답지 않다. 여백을 가장 든든한 배경으로 삼을 줄 모르는 사람은 슬픔의 풀이 2002년에 발표된 작품으로 제시되고 있는데요. 총 13행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총 13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네 부분으로 지금 잘라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시를 분석합니다. 여백 시를 다뤄달라는 댓글을 읽고 시를 찾아보았는데요. 저도 이 시를 오늘 처음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시 분석한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분석한 것이어서 혹시 실수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사람들이 분석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발견될 수 있다는 것 참고하시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무남 생태공원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저희 집 근처에 있는 공원입니다. 저는 지금 청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언덕 위에 줄지어선 나무들이 아름다운 건 나무 뒤에서 말없이 나무들을 받아 안고 있는 여백 때문이다. 먼저 1행부터 3행을 살펴봅니다. 언덕 그러면 높은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을 좀 힘들게 하는 과정, 힘들게 살아가는 한 시기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제시해 드렸고요. 언덕 위에 줄지어선 나무, 그게 아름다운 건이라고 해서 아름답게 느끼는 대상, 우리가 주목하는 대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나무가 아름다운 건 나무 뒤에서 말없이 나무들을 받아 안고 있는 여백 때문이다 라고 해서 여백 그러면 남은 빈 공간, 빈 자리를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나무에 주목을 하고 그 여백은 주목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던 공간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행부터 3행에서는 여백으로 인해 아름다운 언덕 위의 나무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행부터 6행 살펴봅니다. 나뭇가지들이 살아온 길과 세세한 잔가지, 하나하나의 흔들림까지 다 보여주는 넉넉한 허공 때문이다. 나뭇가지들이 살아온 길, 그래서 그 과정과 그 변화 하나하나까지 다 보여주는 허공 때문에 아름답대요. 그래서 넉넉한 허공은 여백을 가리키는데 4행부터 6행까지는 나뭇가지에 살아온 길과 변화를 보여주는 여백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살아온 과정과 변화를 보여주는 그 허공으로 인해서 언덕 위의 나무가 더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7행부터 10행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빽빽한 숲에서는 보이지 않는 나뭇가지들끼리의 균형, 가장 자연스럽게 뻗어있는 생명의 손가락을 일일이 쓰다듬어 주고 있는 빈 하늘 때문이다 라고 해서 빽빽한 숲은 여백이 없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곳에서는 보이지 않는 나뭇가지들끼리의 균형, 여백을 통해서 보이는 나무의 아름다운 구체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요. 뻗어있는 생명의 손가락을 역시 여백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나무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뭇가지나 잎사귀를 손가락이라고 해서 의인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쓰다듬어 주고 있는 빈 하늘 때문이다 라고 해서 여백이 나뭇가지나 잎을 쓰다듬어 주고 있다 라고 해서 의인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칭찬해 주고 있는, 격려해 주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빈 하늘은 앞에 나와 있는 여백, 허공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 알 수 있는데요. 7행부터 10행은 여백으로 인해 보이는 나무들의 균형이나 변화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넓게 사물들의 균형과 변화라고 적어 보았는데요. 나무들의 균형이나 변화를 격려해주는
빈 하늘로 인한 아름다움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11행부터 14행의 내용 살펴봅니다. 여백이 없는 풍경은 아름답지 않다. 비어있는 곳이 없는 사람은 아름답지 않다. 여백을 가장 든든한 배경으로 삼을 줄 모르는 사람은 이라고 해서 여백이 없는 풍경은 아름답지 않다. 비어있는 곳이 없는 사람은 아름답지 않다라고 해서 언덕 위에 나무가 아름다운 것은 여백이 있기 때문이다. 나무에서 풍경으로 그리고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이 끝부분이 주제 부분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뭇은 아름답지 않다. 유사한 통사구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대꾸라는 표현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운율이 드러나고 있고 반복을 통해서 운율이 형성되고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말 쓸 수 있습니다. 여백을 가장 든든한 배경으로 삼을 줄 모르는 사람은 아름답지 않다가 생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여운을 준다라는 표현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끝부분은 여백이 있어야 아름다운 사람, 여백이 있어야 풍경도 사람도 아름다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제가 시집 원문을 보면서 분석한 것이 아니라 실은 인터넷에 떠 있는 여백의 시를 보고 분석한 자료입니다. 실은 제대로 분석하려면 시집을 들고 제가 살펴봐야 되는데 급히 하느라고 시집을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내용을 정리합니다. 이 시는 형식상 자유시, 내용상 서정시로 볼 수 있는데요. 성격은 성찰적이라는 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다시 돌아보면서 여백을 가지려는, 여유있게 살아가려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중심 소재, 제재는 여백입니다. 여백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시어가 허공, 빈 하늘, 비어있는 곳 등이 있고요. 주제는 여백의 중요성 또는 여백이 있는 사람의 아름다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특징은 뭐뭐 때문이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운율도 형성하고 또 뭐뭇은 아름답지 않다라는 문장을 반복해서 유사한 통사구조를 반복한다라는 말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율을 형성하고 있고 의미를 강조합니다. 여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의인법을 사용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생명의 손가락 쓰다듬어 주고 라는 부분에서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으로 표현하는 의인법이 사용되고 있고 마지막 부분에 아름답지 않다라는 말을 생략한 생략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여백은 비어있는 공간, 공백을 말합니다. 이 시에서는 여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왜 여백을 강조하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현대사회에는 바쁘게 돌아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유가 없습니다.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지지해주고 뒷받침해주고 다른 사람 뒤에서 그 대상을 빛나게 해주는 역할들을 모두 싫어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에서는 대상의 뒤에서 그 대상을 빛나게 해주는 여백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완벽한 사람보다 여백이 있는 사람, 여유가 있고 한편으로는 무언가 비어 보이는 사람이 더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좀 비어 보이는 사람이 있어야 다른 대상이 조금 더 부각되고 아름답게 보이는 효과도 있고 또 여유가 있어야 다른 사람을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제가 제 마음대로 해석한 것이어서 이게 절대적이지 않고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작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